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여태껏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토록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단 한 번도 나를 온전히 중심에 두고 삶을 계획하고 실행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할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내 어깨에 얹힌 수많은 책임들을 감당하기 위해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장의 무게, 엄마의 희생, 며느리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효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 자신은 잠시 잊은 채 살았어요. 젊음이라는 에너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힘든 와중에도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그려졌으니까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를 꿈꾸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뿌듯함을 느끼고, 배우자와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삶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하나, 자식의 작은 성취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타인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랜 시간 우리를 지탱해 주었어요. 사회적 성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개인의 욕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에 큰 행복을 느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삶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 자신보다는 가족과 일, 그리고 책임에 더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직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훌륭한 부모, 성실한 직장인, 좋은 자식, 그리고 멋진 배우자로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늘 타인의 기쁨과 성공을 내 것인 양 기뻐하며 살아왔어요. 자식의 졸업식에서 눈물을 훔치고, 부모님의 환한 미소에 안도하고, 배우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는 늘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 희생은 때로는 자발적이었고, 때로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뒷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정작 나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삶의 어느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해요. 활력 넘치던 젊음은 어느새 저물고 거울 속에는 낯선 주름과 흰머리가 가득한 중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함께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은퇴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치고 올라오고 집에서는 내 잔소리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나는 이제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었던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오는 허전함,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우리를 덮치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부가 타인을 위해 불태운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이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허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공허함을 애써 외면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거나 물질적인 만족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허함은 내면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라고 속삭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그동안 감내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나를 위해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 채워나가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빨리 흐른다. 이 명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만을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만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펼쳐야 합니다. 이 시기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활동들을 찾아 나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보상받지 못한 삶은 결국 후회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그 보상은 경제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심리적인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 새로운 배움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자존감 회복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말이죠. 이 보상은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결코 이기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자기 존중이자 자기 돌봄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친 나에게 휴식을 주고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그대는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나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와 주변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힘마저 잃게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아이에게 씌워주기 전에 내가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관계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을 위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명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표출하고 해소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보다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넷째,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스트레스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셰익스피어가 남긴 또 다른 명언,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 활력을 유지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몸을 가꾸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것도 큰 활력이 됩니다. 언어 학습,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하며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며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빛깔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활력을 얻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배움을 통해 지적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억눌려 왔던 내 안의 진정한 자아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나를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밝아진 모습에 기뻐하고 친구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며 함께 행복해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빠르게 넘기지만 현명한 자는 읽고 또 읽는다. 그들은 그것이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책을 이제는 현명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페이지들을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당신만의 고유하고 찬란한 삶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 당신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은,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헌신했던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 스스로에게 보상할 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모두 별이라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당신은 당신 자체로 빛나는 별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당신 자신에게 비출 차례입니다. 그 빛을 꺼뜨리지 말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더욱 아름다워질 테니까요. 당신의 행복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꼭 나를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의 중심을 다시 당신에게로 가져오세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세상의 행복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힘내요.